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어떤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상대가 힘이 들 때 내 곁을 묵묵히 내어주는 것,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식물도 우리 곁에서 사랑이라는 존재로서 빛을 밝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미니 바이올렛 보여드릴게요. 벨벳 느낌의 귀여운 잎과 예쁜 꽃이 거의 1년 내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식물이죠. 환경이 잘 맞춰지면요, 꽃을 정말 오랫동안 감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줄여서 미바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키우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꽃의 색상과 잎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종류만 키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 종류 키우면서 매니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종류별로 소량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품종을 딱 주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문해 주실 때 원하시는 아프리칸 바이올렛 이름하고 혹시 없을 경우 대비해서 원하시는 꽃의 분홍 계열이라든가 파란 계열, 꽃의 크기, 잎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로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딱 원하는 바이올렛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니 바이올렛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바로 물주기겠죠. 식물의 잎이 도톰하고 벨벳 제형이기 때문에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면 관수 방법을 추천드리죠. 물을 주실 때에는 흙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저면 관수를 통해서 한 번씩 듬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이 물에 젖은 상태로 오래 지나면 뿌리 썩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되겠죠. 물을 주실 때에는 완전히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과 맞는 온도의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꾼 제라늄이라고도 하고 게르왓 지손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너무나 꽃이 크고 아름답죠. 오묘한 느낌의 연보랏빛 꽃이 피어납니다. 수꾼 제라늄은요, 햇볕을 좋아하고 가습을 좋아하지 않죠.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은 짱짱할 수 있게 햇빛 많이 받게 도와주세요. 베르가못은요, 앞서 보신 제라늄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베르가못 허브 식물로도 유명해서 은은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소화불량이나 생리통, 구토 등의 증상에 베르가못을 이용하여 활용하기도 했었던 우리에게 이로운 식물 되겠습니다. 꽃도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이죠. 베르가못이라는 식물 자체가 정말 튼튼하고 주의나 병충이 강해서 아무 공간에서나 잘 자라지만 특히 베르가못 습기를 좋아합니다. 여름철에는 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플입니다. 여름 동안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여름 정원에 포인트 식재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집안의 풍요와 상처를 치유한다는 꽃말도 가지고 있어서 화분에서 키워도 좋더라고요. 하얀 달맞이 꽃입니다. 일반적인 달맞이 꽃이 분홍과 노란 꽃이 많은데 이렇게 하얀색은 청순한 느낌 확실히 드네요. 번식력이 워낙 왕성하여 관심 좀만 가진다며 더욱더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잎장도 특이하고 꽃도 아름답죠. 그 옆에 구슬잔디 나와 있습니다. 왜 구슬잔디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동글동글한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마름 잊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잘 키워내실 겁니다. 보랏빛깔의 꽃을 보여주네요. 칼라민타입니다. 허브과에 속하고 노지 월동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단연초로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칼라민타라는 식물 자체가 장식용, 정원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약용으로 널리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칼라민타 네페타 역시 약용 식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봄 하면 벚꽃과 개나리 때문에 분홍 노란 꽃을 많이 떠올리는데 5월과 6월을 대표하는 식물 중 하나가 보라색 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봄 지나고 5월이 된 정원, 6월이 된 정원에 유독 보라색 식물들이 눈길을 끌죠. 스카비어사도 앞으로 예쁜 꽃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공간에 식재해 놓는 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지 의미하는데 더운 여름에는 오후에 그늘이 지는 공간도 좋습니다. 토양은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을 진흙에 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식물을 진흙에 심게 되는 경우에 당해에는 꽃이 피지만 휴명기 동안 뿌리가 상할 수 있어서 다년생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토양도 신경 써 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의 잎을 가진 고려자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은 팝콘 베고니아 되겠습니다. 팝콘 모양의 꽃으로 인해서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베고니아죠. 팝콘 베고니아는 환경 조건이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열대 및 나열대 지방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꽃이 많이 피는 식물입니다. 성장도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쁘게 수영을 잡아서 외목대 나무처럼 키우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추위에도 어느 정도 강한 꽃으로 햇빛을 많이 받게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베란다에 밝은 공간 좋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되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아게라던 멕시칸 엉겅키 되겠습니다.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두 종류가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뽀송뽀송 털이 난 것 같은 꽃이 눈길 사로잡는 식물 되겠습니다. 꿀풀가의 나무인 나비수국입니다. 원산지 아프리카죠. 따라서 물과 햇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면 추위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0도 이상의 실내 베란다 월동이 좋습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키가 곧게 수직으로 자라나고 꽃대도 바르게 자라나죠. 줄기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피우는 매력적인 푸른 꽃입니다. 개화 시기는 봄부터 여름이죠. 봄에 심기 좋은 꽃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식물은 무궁화입니다. 그 중에서 블루치포는 신품종으로 보라색상의 겹꽃이 피어나죠. 무궁화는 도시 환경, 더위, 습도, 척박한 토양, 가뭄에도 잘 견뎌내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생울타리 또는 기초식물로 조경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보라색상의 블루치폰 이외에도 랜덤 색상으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여름과 가을에 풍부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무궁화는 낙엽성 히비커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대 굵은 꽃망울을 달고 있는 포트도 보입니다. 무궁화는 약간 습한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납니다. 극도로 건조하거나 매우 습한 조건은 좋아하지 않는 식물 되겠죠. 완전히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아름다운 인가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인가목 화려하고 매혹적인 겹꽃송이가 이렇게 피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스럽죠. 소품과 이렇게 중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인가목 자체가 장미과의 낙엽 감목입니다. 생명력이 좋아서 키우기도 쉽고요. 추위에 무척 강하여서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밖에서 키우시다가 안으로 들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식물이 되겠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공간에 놓아두시고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은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크게 피어나죠.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인가목이 꽃의 크기가 확실히 눈에 확 띄는 매력이 있습니다. 소품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품은 10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묵은 잎이 노랗게 생기게 되면요. 잎을 따주시면 새로운 잎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나무죠. 덩굴성 성질의 식물입니다. 부식질이 많은 사질 양토나 물받음이 좋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덩굴성의 식물로 나무나 벽을 타고 올라가며 자라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이용하여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단이나 정원의 경우 뒤쪽이나 좌우 가장자리에 이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우 생명력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된 후에는 특별히 물 관리도 필요 없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바위수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제주도, 남쪽의 섬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이죠. 길이가 10m 내외로 줄기에서 기근이 나와서 나무와 바위에 부터 뿌리를 내리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매력적이죠. 수국과 비슷하게 생기고 바위에 붙어 살아 바위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위수국 여름철에 화사하게 꽃이 핀 모습도 예쁘지만 날씨가 서늘해지면 단풍이 드는 매력도 환상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울타리, 장식용 또는 정원아치, 장식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바위수국의 물주기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서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소화가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난다면 바위수국은 반음지, 반양지도 괜찮습니다. 로엘리아 후밀리스입니다. 연보라 색상의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식물로 높이는 30에서 60cm 사이로 자라나죠. 양지 바른 공간이나 부분 그늘에서 자라납니다. 줄기와 잎을 자세히 보면 귀여운 흰 털이 덮여 있고 여름의 꽃잎이 5갈래로 갈라지면서 예쁜 색상의 꽃이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생명력이 강하죠. 동글동글 꽃이 피어나는 설구화입니다. 불도화와 비슷한 듯 다르죠. 처음에 꽃이 필 때 연두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눈처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엽안개 나무입니다. 보슬보슬 비가 살짝 내린 하루였는데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죠. 햇빛을 받을수록 자엽 색상의 잎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꽃도 화사하고 예쁘게 피어나서 인기가 많은 품종 되겠습니다. 기도 쭉 올라오며 성장하죠. 농원의 소국은 운남소국, 원평소국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하게 되죠. 관상용으로 식재하기 너무나 아름다운 친구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 뿌리가 생겨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용머리입니다. 꿀풀가의 단연초 식물로 여름철에 시원하고 화사한 청보랏빛 꽃을 피워줍니다. 꽃의 모습이 용의 머리를 닮았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도 강합니다. 신기한 꽃의 모양이 매우 신비롭게 느껴지는 완강 골무입니다. 수끈초로 꽃이 피어나면 잎을 말린 것을 향식료로도 사용하는 이로운 식물 되겠죠. 드라이 플라워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동작꽃 보여드릴게요. 리크니스 파이어버드라고 하고 포이어라고 부르죠. 불이라는 독일어 되겠습니다. 붉은 색상의 동작꽃이 피어나죠. 유럽에서 온 품종으로 꽃색은 빨간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우다 보면 진분홍색, 자홍색 꽃이 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단 동자와 스타일이 비슷하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묵어갈수록 더욱더 잘 자라나죠. 햇빛, 반그늘, 척박한 환경 모두 잘 자라나는 것이 동작꽃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야생화, 베란다, 정원 상관없이 심어 놓아도 알아서 잘 자라나는 무난한 식물 되겠습니다. 비누풀입니다. 석축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죠. 비누풀은 약용식물로도 유명하고 아름다움과 향기로도 매우 유명한 식물 되겠습니다. 아부틸론입니다. 생김새가 독특하면서도 화려하기 때문에 자주 눈길이 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아침 이슬에 촉촉히 젖어있는 아부틸론 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아부틸론의 고향은 브라질입니다. 상록성 관목식물이죠. 관목이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따뜻한 나라에서는 20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목마가렛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며 매년 예쁜 꽃을 보여주는 마가렛이죠. 동글동글 꽃잎이 아름다운 마가렛입니다.
다년생 식물로 상큼한 색깔로 실내, 실외 분위기를 전환해 줄 수 있죠. 물을 좋아하는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한창 피어나는 개화 기간에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죠. 이는 겹 금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화사한 노란 색상의 꽃을 피워줍니다. 금계곡은 햇빛을 많이 있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직사 광선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면 잘 자라나는 화려한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펜스테몬입니다. 꽃대를 올려주고 있고요. 펜스테몬은요, 초여름부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고 지고 해주는 아름다운 다년생 야생초이고 여러 해살이 풀대기습니다. 꽃이 화려한 꽃식물답게 햇빛을 좋아하고 반양지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펜스테몬은 여러 해살이 풀로 한번 제대로 심어 놓으면 많은 양으로 번식을 해줍니다. 꽃도 화려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정원식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의 쨍한 햇빛도 잘 견뎌내는 여러 가지 종류 식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꼬리풀도 여름식물 대표주자이죠. 실내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화분 아래로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셔도 좋습니다. 꼬리가 길쭉하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있네요. 능원에는 분홍빛깔과 이렇게 신비감을 주는 푸른빛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흩날리는 꼬리풀 볼 때 아름다움이 배가 되지요. 봄, 여름, 가을에 꽃이 피어나는 루드베키아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꽃이 피어나는 루드베키아는 원추 천인국이라고도 불리죠. 해를 닮은 꽃이라고 해서 미니 해바라기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포텔리카입니다. 채송화를 닮은 듯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새비름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여름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무늬 채송화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다육질 잎과 줄기를 가진 덕분에 더위와 건조에 모두 강한 식물입니다. 여름철 화단에 화초로 사용해 보셔도 좋고 횡잉 화분에 걸어서 매달아 키우셔도 좋습니다. 꺾꽂이를 해줘 작은 모종 만들어서 실내에서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카멜레온 포체리카입니다. 새비름과 채송화를 이용해서 개량하여 만들어낸 품종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죠. 채송화의 새비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빛의 꽃이 쨍하게 다가오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아름다워요. 선파워입니다. 다육식물에 속하는 식물로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죠. 강한 여름 햇빛에서도 지치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진핑크 색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다람쥐 꼬리 세덤입니다.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꽃은 작은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꼬리 세덤은 거칠지 않은 돌기가 솟아나 있고 햇빛에도 강하고 굳건하게 자라나면서 색감도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금성 혹은 세시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새비름과 여러 해살의 식물로 중남미가 원산지입니다. 높이는 30cm 이상 성장하고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뿌리만 남아서 월동하게 됩니다. 반그늘에서도 꽃을 잘 피워내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청보라 빛깔의 꽃을 보여주는 청아지손이입니다. 지손이는요, 건조에도 강하고 노지 월동도 가능한 야생화죠. 수평으로 줄기를 뻗어가면서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혹꽃, 겹꽃 이렇게 있고
색상별로 하얀 색상과 노란 색상으로도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별로도 있으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얀 색상은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노란 색상은 따사로운 느낌과 포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겹시아스타 데이지는요,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특별한 병충해 없이 관리하기 쉬운 식물에 속합니다. 꽃대가 수직으로 쭉 뻗어 올라오며 줄기는 양쪽에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달리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바로바로 주셔야지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시든 꽃대는 제거해 주시면 그 에너지가 새로 피어날 꽃대로 가게 됩니다. 스타도 아름답죠. 초롱꽃목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10월까지 피워주고 꽃말은 믿는 사람 추억이라고 하죠. 통풍과 환기를 잘 시켜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요즘과 같은 계절에도 문제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되 바람으로 뿌리 부분을 말려주시는 것도 좋죠. 아스타라는 이름은요, 별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꽃의 모양이 별을 닮았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붙었네요. 다음 식물은 바늘꽃입니다. 농원의 바늘꽃은 3가지 종류 있죠. 연한 분홍 색상, 진한 분홍 색상, 그리고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바늘꽃입니다. 바늘꽃은요, 나비 바늘꽃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꽃이 마치 나비의 날갯짓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지고 난 씨방이 바늘 같다 하여 바늘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붉은 친구면 홍접초, 하얀 가오라면 백접초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엽국수나무입니다. 자엽국수나무 전국에서 노지월동 가능하죠. 개화하는 시기는요, 6월부터 8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10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죠. 고급스러운 자주색 잎과 연한 분홍빛의 꽃이 개화를 합니다. 농원에 붙들래야 리틀 루비, 리틀 핑크, 리틀 퍼플 이렇게 3가지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붙들레와는 개화 기간이 길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식물 되겠죠. 또한 추위에도 잘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꽃은 6월 전후로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11월까지 거의 반년을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붙들레아는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죠. 토양을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블루베리 나무는요, 많은 분들께서 외부 혹은 베란다에서 모두 키우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 동면이죠. 한겨울 한 달 이상 영하의 추위에 있어줘야 좋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요, 화분 전체의 흙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임라이트 수국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청수국이나 분홍수국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죠. 개별의 꽃의 크기는 자그마하지만 꽃송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타입의 수국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꽃송이가 만들어지죠. 내한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멋진 정원 가꾸시는 가드너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국 되겠죠. 라임라이트 수국 꽃은요, 처음에 피어날 때 연두 색상으로 피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크림 색상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하얀 빛이 돌게 됩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앤틱한 느낌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색상으로 탈바꿈을 해주는 수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붉은 인동입니다. 붉은 인동 농원의 소품과 중품 준비되어 있죠. 인동이라는 이름은
다음은요, 추운 겨울을 인내로 견디면서 전국 어디서든 늘 푸른 자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동은 추위에 강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동은 워낙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한번 뿌리를 내리면 아주 잘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정원, 화단의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좋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나무입니다. 다음은 노지월동 단연초 벌개미치입니다. 산뜻한 연보라빛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다음 식물은 에키네시아입니다. 데이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주택정원, 야생화 정원, 베란다 정원을 관리하고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에키네시아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반양지에서 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가뭄에 매우 강해서 웬만하면 마르지 않고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는 게 좋죠. 척박한 토양에도 잘 적응하지만 지나치게 비옥하거나 이러한 토양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빠져나간다면 습한 토양과 건조한 토양 사실 모두 다 적응합니다. 다음 식물은 리아트리스입니다. 리아트리스 일반적으로 키가 높게 자라나는데요. 일반 리아트리스와 조금 낮게 자라나는 외성종 리아트리스 코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다년생 수끈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겐페이 조팝입니다. 겐페이 조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여름과 가을에 개화를 하고요. 키가 작게 자라나고요. 한 그루에서 짙은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꽃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목수국 바닐라 플레이즈입니다. 범애기과에 속하는 식물로 개화하는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cm까지 성장을 하죠. 진한 녹색과 하얀색 꽃이 점차 분홍 색상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색상은 수국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수큰 코스모스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잎색이 초콜릿을 닮았다 하여 초코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초콜릿을 닮아 깊고 진한 풍미를 보여주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지 활동이 가능한 코스모스입니다. 겨울에는 지상부는 말라 죽은 듯 보여도 뿌리가 살아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베란다 그리고 실외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좋은 것이 코스모스 종류들 되겠죠. 하늘 다양한 색상의 예쁜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예쁜 꽃을 선물해주기 때문이죠. 추위에 강한 다년생 야생화 꽃이기 때문에 초겨울 온도와 햇빛이 있다면 베란다에서도 겨울의 꽃을 피우더라고요. 썬빔은 미니 코스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계국의 성향을 받은 꽃입니다. 문빔은 여리여리한 미스트와 같은 잎과 연노란색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름 내내 개화를 하고요. 번식력도 짱짱하고 좋습니다. 수끈 코스모스는요,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죠. 추위에 강하지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양지 쪽에 심어서 가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은요, 뿌리 나누기를 하거나 뿌리 부근의 줄기를 잘라 꺾어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사리입니다. 농원의 물사리 분홍 색상과 노란 색상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죠. 양지에 바른 곳 선호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물살이 예쁘게 키우다가 늦겨울에 가지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물사리가 먼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사리의 장점은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이따금씩 꽃을 피워주는 야생화이기 때문이죠. 귀여움을 독차지할 정도로 비주얼적으로도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다음은 블레이아나 앵초입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래쪽 잎이 로켓 모양으로 모여 달리는 것이 특징이죠.
수직으로 뻗어 자라는 꽃줄기에 5개에서 7개의 층을 이루면서 오렌지 색상 혹은 노란 색상이 화사한 느낌의 꽃을 보여줍니다. 앵초가 식물의 특징은 튼튼하면서 겨울철 추위에도 거뜬한 노지 활동이 잘 된다는 특징 되겠죠. 다음 식물은 아기자기 아름다운 종다리 앵초입니다. 건조한 시기에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화로 당연히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잎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죠. 은여빛깔 잎과 노란색 꽃이 조화를 잘 이루는 유리오프스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솔솔 이렇게 통하는 공간 선호합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흙에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특히 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수국 한 계절만 보기 아까워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폴스타 수국입니다. 개화 기간이 아주 긴 수국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피어나는 목수국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이 크림 색상, 분홍 색상, 붉은 색상으로 색상이 3번 변화합니다. 폴스타 수국은 혹독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수국 대여대불입니다. 9월까지 꽃이 피는데 산성 토양에서는 자주 색이,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부드러운 분홍색의 꽃을 보여줍니다. 빨강, 주황, 자주색의 짙은 색감을 볼 수 있는 가을 단풍식물입니다. 남천 3가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는 나무라고 하죠. 남천은 화가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전화위복이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좋지만 이렇게 잎이 싱그러운 남천도 너무나 좋습니다. 나쁜 것을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오는 나무로 예로부터 집 안이라든가 마당 한편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식물로 활용이 되어 왔죠. 신성한 이미지의 나무로 서양에서도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남천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 베란다, 거실에서도 잘 자라나죠. 환기 잘 되는 쾌적한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겉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색상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는 남천입니다. 다음은 조팝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황금 조팝 이렇게 소품과 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팝은 은행조팝, 공조팝, 소주조팝 등등등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봄에 하얀 꽃을 피우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황금조팝, 삼색조팝, 홍조팝은 조금 늦은 여름철에 분홍색의 꽃을 피워주는 식물입니다. 조팝은 다소 습도가 높은 것을 선호하고 보수력이 있는 비옥한 사제 양토를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지 않게 신경 쓰이면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보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직립하는 매자나무 3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오렌지 색상의 밝은 톤을 가진 오렌지 로켓입니다. 직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자나무죠. 붉은색 잎을 자랑하는 매자나무입니다. 자체적으로 직립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150cm 높이로 성장합니다. 초콜릿 썸머입니다. 오렌지 로켓에 비해서 조금 더 톤 다운된 정렬된 느낌을 선사해주죠. 활용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특별하게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 쉽고 관리가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봄의 향기를 가진 노란색 작은 꽃을 피워주지만 잎의 관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리아는요, 황색의 잎을 보여주고 3가지 종류 중 현재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빛깔 잎색을 가진 품종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의 품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계절에 잘 어울리는 색감을 가졌죠. 매자나무 3가지 품종을 함께 들여다보면요. 꽃과 잎이 잘 비교되면서 각각의 특성과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칼미아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가 원산지인 상록 진달래입니다. 개화 기간이 4월부터 7, 8월까지로 길고 꽃향기가 청아하고 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칼미아는 미국, 유럽 등에서 꽃에서 추출한 향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느낌 가득 담겨 있죠. 겹 카네이션에 해당한 농안의 2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겹 카네이션에 해당하는 연중 지속해서 개화하는 해당한 타입의 장미 품종입니다. 꽃잎 끝이 갈라지는 모습이 카네이션을 닮았다고 하여 카네이션 해당화라고 부르죠. 키는 150cm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잎과 진한 색감의 꽃이 열리는 것이 매우 우아하고 선이 소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반 해당화와 또 다른 겹 카네이션의 해당화 매력이 있죠. 황금 비비추입니다. 잎의 색상에서 왜 황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유추할 수 있죠. 토양을 가리지 않고요. 비교적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겹꽃이 아름다운 유럽 에키네시아입니다. 각 품종마다 각각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죠. 화려한 겹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꽃이 귀한 여름 동안에 꽃이 개화를 해 나가게 됩니다. 에키네시아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여름꽃이죠. 햇빛 잘 드는 곳에 식재를 해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주었을 때 뿌리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이 흐를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에키네시아 자체가 내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흔히 에키네시아는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꽃식물이라고 부르죠. 철포 백합입니다. 농원의 철포 백합 이렇게 꽃을 보여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품과 소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백합만으로도 농원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숲근 비올라입니다. 작고 아름다운 소중한 느낌이죠. 펜지의 동생쯤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숲근 비올라는요, 파종하고 꽃을 금방 피워주죠. 연한 보랏빛깔의 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별 정향풀입니다. 별 모양을 닮은 하늘색 꽃의 줄기 끝에 물이 지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강건하여 정원에서도 잘 자라나고 단풍도 물이 드는데 아름답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지 약 20종이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세요.